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래가 완료가 됐다. 히토류 공급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CPI 예상치 하회했는데 두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 변화, 그리고 지표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일부 좀 이상하게 나오면서 이제 지수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 계속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이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소폭 빠졌습니다. 크게 빠졌다기보다는 약간 밀렸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부 좀 신중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크게 발목 잡은 업종이 있는 건 아니고, 보다시피 대부분 업종이 약간 오르거나 약간 빠지거나 정도라서 의미 있는 어떤 수준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조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일단 트럼프는 중국과의 합의가 끝났다. 그래서 히토류는 우리가 이제 제공받을 거고, 또 중국 측에다가 우리가 약속한 거는 제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뽕 중국 측 이제 실무자는 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합의가 잘 됐구나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좀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러트닝 장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 변화 없을 거다. 지금 55% 관세 부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출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토류하고 유학생 문제 상호 간에 주고받은 거 이외에 다른 딜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고사양 칩,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일부 풀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히토리하고 유학생 문제만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일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물가 안 올랐잖아. 그래서 금리 내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부 또 CPI에 대한 어떤 해석 또는 이거 가지고 금리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또 일부 제기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호재로 작동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또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세금 깎아줄 거고, 금리는 결국엔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유가는 또 계속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 나와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보다는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면 5월 CPI가 나왔는데 숫자 보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 전년 대비 2.4 예상치가 2.5였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근원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네. 왜냐하면 5월 수치부터는 트럼프의 관세가 반영이 됐을 거로 봤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재고 가지고 잘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수요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아주 천천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CPI 이 수치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막 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I 조사할 때 조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없으면 조사를 미처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정 비율이 너무 올라갔다. 너무 올라가서 저게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 대세로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CPI 수치가 더 잘 나왔을 더 잘 나왔던, 더 못 나왔던 수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CPI 숫자가 저렇게 나온 거는 다행이죠. 올라갔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일부에서는 좀 신뢰도에 의심을 제기하는 적도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합의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여기 SNS에 많이 올렸는데 나와 이제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아 있다. 그리고 모든 자석에 필요한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했고, 우리도 이제 중국 측에 약속한 거는 제공을 할 거야. 그런데
관세는 미국은 55%, 중국은 10% 관세 적용하고 있어.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밝혔는데 숫자를 굳이 꼭 찍은 건 이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단 더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양측의 관계는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히토리하고 유학생 문제 말고 다른 거 해결됐다라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무역 합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좀 어정쩡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기사냐면 히토류 수출조차도 완전한 게 아니다. 수출할 때 6개월 임시 허가증 형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허가증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짜리 한시적인 거.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면허증 주는데 면허증 갱신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럼 6개월 지나면 그 면허가 중지되는 거니까 또 갱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따라서 미국이 니네가 이만큼 풀어주면 우리도 이만큼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완전한 협상이 아니라 상황 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지를 좀 남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또 오히려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베센트 장관은 뭐 약간 뭐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7월 9일 앞두고 시장이 또 긴장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로 상호 관세를 유예시켜 놓은 건데, 그러니까 관세 확 올렸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일단 관세 깎아줄게. 그 다음에 상호가 협상되고 나면 이제 깎아준 관세 가는 거고, 만약에 협상이 이상하게 되면 원래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뭐 40%, 5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갈 거야라는 건데,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을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는 상호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이걸 갖다가 또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7월 9일 이후까지도 연장해 줄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이 대상이 되는 게 EU하고 우리나라 아닐까. 왜냐면 상황이 뻔히 알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EU는 27개국 나라끼리 서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좀 걸릴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그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밀리는 데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이 영향을 줬거든요. 예, 이란이 핵협상 이런 거에 핵협상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일부 대사관에 대한 인력을 철수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트럼프가 LA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동 문제도 그렇고 약간 군사적인 긴장도를 의도로 좀 높이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할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이슈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게 관세 관련돼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게 밀렸고, 엔비디아도 고사양 칩 수출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밀려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 테슬라는 강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글 자기는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회한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감사하고 있다. 감사한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양쪽이 풀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되면서 테슬라가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변곡점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양자컴 관련된 종목군들이 에너지주와 함께 가장 강하게 오르는 일종의 테마, 예, 그런 형태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막 그 RSI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제가 해외 쪽 챙겨보는 그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뭐 하여튼 그제는 여기 막 그러면서 한국 관련 증시가 되게 강하다, 한국 증시가 되게 강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RSI라는 거는 14일 동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최근 14일 동안에 매수 강도가 강하냐, 매도 강도가 강하냐 이런 건데, 지금 매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갖고 이전 고점을 막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해외 쪽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최근에 강한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그러니까 분기별로 올라간 거 보니까 지금 이번 분기까지 1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분기 상승률 4위에 해당해요. 현재까지. 지금 6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분기 상승률 4위인데, 제가 재미있게 본 거는, 10% 이상 분기에 올랐던 경우, 이전에 이제 9번 있었는데, 그 중에 다음 분기까지 올라간 게 8번. 다음 분기에 하락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2년. 예, 그때 빼놓고는 10% 이상 한 분기에 올라가면 그 다음 분기에도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여름철에도 우리 증시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재료가 중요한 거고 수급이 중요한 거지 뭐 데이터가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과거 통계적으로는 그랬다라는 거고 그게 뒷받침되려면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간 좀 주춤하죠. 보시면 코스닥 쪽은 오히려 매수 강도가 세졌는데 코스피는 매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어떤 주장도 있냐면 오늘이 이제 동시만기일인데 동시만기일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왕창 사놓은 게 있어서 그 선물 매수 효과에 의해서 시장에 올려간 게 있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 매매가 조금 축소가 되는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구간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예탁금이 늘었거든요. 고객예탁금이 지금 61조 원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하고 고객예탁금 추이는 비슷하게 가죠. 이건 제가 그 엑셀로 그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서 출처 표기가 안 돼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고객예탁금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외부 자금이 확 돌아서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잠깐 들어와서 수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면 예탁금이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꺾이고 이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예탁금이 늘어나고 혹시 고객예탁금이 6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장세,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기관 중심의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예탁금이 이게 진짜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되면 뭐 코스닥 쪽에 좀 재밌는 양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거는 제가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으로 예탁금 추이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나왔지만 내용이 어정쩡하다. 그래서 미증시는 빠졌거든요. 소폭이긴 하지만 아시아 증시도 실망하는 반응이 나오는지 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은근히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이 보여서 요게 혹시 변수가 되는지 이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직 뭐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예탁금의 증가 여부 이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증시는 시소 장세 어느 날은 조선, 방산, 원전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수출주, 자동차, 반도체 이런 수출주들이 올라가고 이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한쪽이 쭉 하고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주도주와 주포가 완전히 들어왔고 왜냐면 상승장은 고르게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 아니라 주도주가 그냥 끌고 올라가는 그게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인구가 1420만 정도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혹시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런 캠페인 할 거라고 막 올렸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경기 부양이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1400만이 넘기 때문에 100만 원씩 벌게 되면 추가되는 어떤 자산 가치가 14조 원이 되고 1000만 원을 벌게 해주면 142조 원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면 저 1000만 원 수익 났을 때 142조 원 자산 가치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0%만 소비가 돼도 14조 원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이 30조 원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고 뭐고보다 그냥 주식시장 막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진짜 가고 코스닥 1,000포인트 올리고 이래버리면 확실하게 경기 부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뭐 이 방송 기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알기로 하니까 막 이런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증시 부양되면 우리나라 정말 경기 부양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부탁의 차원에서 좀 많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앵커분들, 아나운서분들, 기자분들 많이 제 방송 보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사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만 홍보하고 끝납니다.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제 동영상 여기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 클릭해야 이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저희가 보시면 그 요일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일정 스케줄이 올라요. 어느 날은 브리핑, 어느 날은 보고서, 어느 날은 강좌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일정들대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멤버십 서비스니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가입 이벤트를.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또 이벤트 때 가입하신 분들은 연장할 때 이 이벤트 비용 그대로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해지하고 그러니까 만기 끝나고 나갔다 다시 컴백할 때도 그 가입할 때 이벤트 때 들어온 분들은 그 혜택 그대로 다시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끔 제공해 드리니까 이번 이벤트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하면 홍보는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